안녕하세요. 지린 녀석들의 딴짓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비록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소소한 선물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증정 이벤트를 겸한 리뷰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일단 꽤나 솔직하게 리뷰하는 저에게 용기 있게 제품을 지원해주신 앱코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생유! 자,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정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실 듯한데요. 영상 중간에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 그럼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유선 이어폰의 시대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음질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은 여전히 응애 하는 어린아이 같겠지만 3.5mm 이어폰 단자가 스마트폰에서조차 조금씩 버림받고 있는 지금 블루투스 이어폰이 센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자, 그럼 뭘 사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들 듯도 한데요. 가만 살펴보면 애플 에어팟이 1강을 유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삼성 갤럭시 버즈, 브리츠, 소니 등등 메이저 업체의 제품들이 중고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CY로 대표되는 중국 업체 혹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중저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중저가 시장은 거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어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지끈지끈 머리가 아플 지경이니까요. 정보를 찾아보려 하면 저처럼 후원을 받아서 쓴 리뷰들로 인해서 다 좋다는 이야기뿐이니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 후원받았다고 해서 거짓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무책임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한 학생들이나 험하게 제품을 사용하는 저와 같은 마이너스의 손 그리고 미세한 음질의 차이가 크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저가형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가형 제품들조차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기준선 이상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녀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비토닉 201 게이밍 기어를 포함 헤드셋, 스피커는 물론 PC 케이스 제조사로 잘 알려진 에코에서 음향기기 전문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비토닉입니다. 참고로 이 비토닉은 Drop the Beat, 그 비트와 키의 기초가 되어 음계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음을 뜻하는 토닉의 합성어입니다. 비토닉, 음향기기다운 이름이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펙을 읊조려 보죠. 블루투스 5.0 좌우 유닛 배터리 500mAh, 크레들 배터리 500mAh, 8mm 드라이버 유닛, IPX4 생활방수, 자동 페어링, 그리고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충 후 최대 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크레들을 통해 충전할 경우 최대 16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4번의 충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무게는 각 이어폰 하나당 5g, 그 다음에 크레들은 30g 정도로 꽤나 가볍습니다. 글쎄요, 하드웨어 스펙만으로 다른 제품들과 비교 큰 차별성은 사실 없습니다. 최저가 2만원 이하의 QCY 제품이나 이 제품과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도 블루투스 5.0 지원은 물론 IPX4가 아닌 IPX5 등급, 더 긴 사용시간 등을 제공하기도 하니까요. 물론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의 경우 6mm 드라이버 유닛을 채택한 반면 이 제품은 8mm 드라이버 유닛을 적용한 점이 나름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차이만으로 이 제품을 선택하기에는 분명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음질을 담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 비토닉 201은 어찌 보면 립스틱 같기도 하고 또 흡연하는 분들에게는 전자담배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스틱형 디자인입니다. 이런 제품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봐왔던 것과는 조금 생소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알루미늄 소재로 뚝딱뚝딱 만들어졌으며 전체적인 제품의 완성도와 마감 처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절대 저가형의 느낌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휴대성은 이러한 스틱형 디자인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커버를 열어야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크레들과 달리 좌우측에 탈부착할 수 있어 사용성 측면에 있어서도 더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그네틱 방식이라 가까이 가져가면 착 하고 달라붙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커버가 있는 제품에 비해 분실 위험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정도 흔들면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들고 빠따 치듯이 이렇게 흔들 일도 없겠지만요. 충전은 크레들 안쪽 포고핀이 있어서 방향에 맞춰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크레들 충전은 기존 제공되는 마이크로 USB 즉 5핀 케이블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 포트 위쪽으로 LED가 있어서 쉽게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이어폰 디자인은 무척이나 평범합니다. 할 말이 딱히 없을 정도요. 조금 더 차별화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평범 그 자체. 페어링 방법은 이어폰 후면 버튼을 길게 약 6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페어링 모드로 자동 전환이 되죠. 스마트폰 블루투스 설정에서 앱코 201 라이트를 찾아 연결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결한 후에는 귀에 착용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참고로 왼쪽 이어폰은 반드시 착용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왼쪽 이어폰 하나만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오른쪽 이어폰만으로는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 점도 조금은 아쉽네요. 자, 중요한 음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비토닉 201의 음질을 이동진 평론가로 빙의를 해서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해보면 모나지 않았음을 명징하게 직조해낸 블루투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저가형 제품들의 경우 전부가 빰빰빠바바밤빰빰빠바바밤 이렇게 유달리 감추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 대중적으로 국내 유저들의 경우 강한 타격감을 동반한 저음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또 저음부를 강조할 경우 그만큼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다른 부족한 단점들을 가리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밸런스가 과하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죠. 설탕 맛이다고 때려 부으면 처음에야 달콤함에 좋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금방 단맛에 지치고 또 몸도 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적어도 저음부만을 강조한 녀석이 아닙니다. 딱 적당함이라는 것이 이 음질 세계에 있을 수 없는 말이지만 기존 사용해왔던 가성비 제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치우침과는 거리가 먼 제품입니다. 깔끔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듯 싶습니다. 적절한 무게감의 저음부와 깔끔한 고음부 그리고 이들을 잘 연결해주는 커플 매니저 같은 중음부까지 밸런스가 꽤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기준 이상의 사운드를 들려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도 좀 덜하고요. 다만 이러한 준수한 밸런스는 반대로 너무 무색무취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장르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극한의 사운드를 즐겨보고 싶은데 너무 신사 같은 느낌이에요. 딱 기준치 이상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말하긴 했지만 음질은 이 가격대에 합격점을 줄만 합니다. 물론 강한 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적합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을 착용하고 강남역 출퇴근 시간에 이용해 봤는데요. 끊긴 따위는 없었습니다. 중국 일부 제품들의 경우 끊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단점 따위는 없네요. 또 착용감 역시 준수합니다. 약간의 두꺼움이 있어서 귀 모양에 따라서 약간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4시간을 쭉 사용해 봤는데 큰 거슬림이나 미약한 통증 따위는 없었습니다. 자, 증정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토닉 201 2대, 비토닉 202 2대, 총 4대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두 제품 모두 리뷰를 위해 하나씩 뜯어본 제품입니다. 리뷰할 때만 사용했기에 새 제품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깨끗하고요. 최대한 깔끔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혹여나 묻어 있을 수 있는 귀지 모두 떼어냈고요. 자, 유튜브 영상 이 댓글창에 참여와 가지고 싶은 제품 모델명을 같이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4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이 영상이 업로드된 날을 포함 딱 7일간입니다. 저 참여자 적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도전해 보세요. 자, 또 다른 비토닉을 열어보죠. 이 녀석은 기존 우리가 많이 배웠던 제품들과 비교 커버가 있는 크레드를 채택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약돌 느낌이 나는 녀석이네요. 갤럭시 버즈와 비교하면 약간 큰 사이즈이기도 합니다. 자, 스펙은 비토닉 201과 비교 스피커 유닛이 6mm라는 점, 그리고 크레들 배터리가 520mAh로 조금 더 높다라는 점의 차이일 뿐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201도 그렇지만 202 이어폰 디자인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크레들 디자인에 더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착용하는 건 바로 이 이어폰인데 말이죠. 자, 음질로 바로 가보죠. 개인적인 취향으로 음질을 생각한다면 202가 아닌 201을 추천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202의 특징은 특정 음역대에서 울림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좀 떠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깔끔함, 선명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과 비교 저음부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 취향은 저음부의 MSG를 아주 살짝 쳤으면 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선명한 맛, 그리고 보컬이 약간 더 강조된 맛을 좋아하기에 202는 제 취향에서 완전히 맞지가 않습니다. 또 202는 저음부가 201에 비해서 더 강하게 세팅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설정이 세밀함이 뒷받침된 설정이라기보다는 음량으로 저음부를 강조하는 느낌이라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고작 3만원대 녀석에게 너무 과한 평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201을 먼저 듣다가 이 201을 들어보니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비토닉 201은 음질과 전체적인 완성도를 보면 추천할 만합니다. 반면 배터리 사용시간, 디자인 등등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갈릴 듯도 싶습니다. 자, 그리고 202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더 좋은 다른 제품들이 있어요. 앱코에게 조언을 하면 디자인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토닉 201을 기준으로 앱코만의 어떤 사운드 포인트를 담아내 조금 더 다듬어 주면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더 괜찮은 녀석들을 출시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고요. 저 좀 키워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